주제가 뭐였지? 진짜. 저기야! 공연 준비. 아 맞다. 이번 주제는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해서. 그만해 잠깐만. 자, 이번 주제는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공연을 준비한 김성광 마사를 잡아왔어요. 납치당했습니다. 네, 얘기해봐요. 일단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드나잇 리파이스 25살 김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공연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공연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몰랐던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김성광 마사는 공연 준비 과정이 어땠나요? 나는 첫 번째로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좀 크게 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 마술. 마술 공연이니까 당연히 마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본. 말을 해야 되니까 대본이 필요해요. 세 번째 의상. 옷을 입고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의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의상 있겠죠. 예. 의상. 그리고 음악. 네 번째가 음악. 네. 저 이렇게 4가지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번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마술. 네. 마술이 저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공연에 서포팅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공연을 보고 그냥 마술 원래 알고 있던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했네요. 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원래는 카드로만 하고 싶었는데 내 따위가 무슨 카드로만 하면 안 되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쵸. 카드를 1시간 동안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만족을 일단 못 시켜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드나잇 공연이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4만 원이라는 가격 내 안에서 카드 마술만 보여주기에는 아무래도 이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죠. 공연을 보고 이제 이것저것 공연을 보고 좀 느낀 점은 다채롭더라고요. 마술도. 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카드, 뭐 동전, 오핀, 뭐 펜,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좀 영감을 받고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존에 준비를 해놨던 카드가 아닌 것들을 좀 끄집어 와서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해외 같은 공연에서는 좀 카드로만 하거나 아니 멘탈 마술만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다채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바케인 것 같은데 약간 그쪽 문화 성격이랑 아니면은 그 사람 마술사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나뉜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거기서 카드 마술 1시간을 하고 멘탈 마술 1시간을 하더라도 그거를 끌고 갈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카드 마술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네. 다채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공감하는 게 이제 마술 관객, 마술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는 공연이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반인, 이제 마술인이 아닌 네.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보신다면 조금 더 다채롭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하죠. 평소에 렉처 많이 보세요. 그럼 마술 같은 경우는 카드의 비중을 조금 덜 줄이고 네. 뭐 예를 들면 1시간 공연이라면 네. 카드 마술을 한 30분 하고 다른 걸 해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마저도 부족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만족감을 채우기에? 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에 한 7분 정도는 카드 마술을 하고 그 뒤에 카드 마술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물론 카드 마술을 중간에 넣으라면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프닝에 나왔는데 또 카드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좀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반복되는 근데 것 저도 그거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상상의 조각 공연하면은 오프닝 때 카드를 하고 뒤에 부분에 카드를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카드를 하진 않아. 다들 비슷비슷하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마술사들 입장에서 접근이 쉽기 때문에 뭐가 안 되면 자꾸 카드를 해결하려고 해요. 김성광처럼 말이죠. 저는 잘합니다. 저는 잘해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본론은 이거잖아요. 이제 마술을 할 때 다채롭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 최대한 현상이나 이런 게 겹치지 않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뭐 대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대본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저도 해도 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랬다, 제가 저랬다, 뭐 오늘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번 공연 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마술사들이 본인의 어떤 깨우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최대한 이들은 우리의 얘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은근. 아무리 유명한 마술사분들이라도 1시간 동안 그분들 얘기를 듣기란 쉽진 않단 말이에요. 힘들죠. 마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이들한테서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공통사. 네. 그래서 대본 같은 경우도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큰 틀에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그때 온 관객들 아니면 그때 느낀 제 감정 아니면은 뭐 성향에 따라 이렇게 따라서 좀 말이 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본은 이제 흐름을 위해서 네. 정해놓고 실질적인 어떤 소통에 있어서는 관객들이 한다. 맞아요. 네. 그래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너무 기계처럼 말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안 해요. 저 그렇게 안 해요. 저 예전에 보러 오신 분들은 알 본것 겁니다. 같아갖고. 보러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아. 이렇게 안 한다는. 아, 안 보시러 오신 분은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큰 공연이냐 작은 공연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큰 공연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들이랑 소통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전달체가 조금 더 많은 반면에 여기는 뭐 끽해봐야 12명이 온 분들이 전부인데 그럴 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 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의외인데 네.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죠. 1시간 내내. 계속 끌어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뭐 요즘 조금 돼요. 조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흐름을 정해놓고 그 성향, 분위기, 그날에 따라서 조금 약간 애드립도 더 하면서 맞아요. 좀 편안하게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 같아요. 거기에 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진실적으로 다가가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이거는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오키토 박스를 꺼내서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엽전 4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옛날에 꺼냈었어요. 이런 얘기가 결국은 관객들도 알기 때문에 네, 최대한 본인은 진실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제가 마술샵에 썼던 마술 도구입니다 하면 네, 다 이해할 그렇죠. 텐데. 아무도 안 믿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공연장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아니죠. 그 공연장 분위기에 맞는 노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미드나잇 인 파리스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세요. 그런 공연장에서는 이런 공연장에서 갑자기 헤비메탈이나 뭐 이상한 노래가 갑자기 흘러나오면 되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제니마스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데 그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한 이쪽 분위기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주 목적이 클래식, 재즈 그리고 뭐 프랑스 노래 좀 그런 노래로 위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래가 기타 아니면은 피아노에 좀 중점적으로 맞춰진 노래가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네. 그때 그 시절을 좀 방영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저는 그런 거 하나의 감미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이 다 꺼지고 빛 하나만 받은 상태에서 와일드 카드라는 마술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노래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위기 설정? 네. 음악이 주는 힘도 있고 플러스로 마술이 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맞으면 저는 되게 현상적으로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기에 결국은 관객이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하기 위해. 네, 그래서 음악을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적이고. 그럼 의상은 마지막으로 의상은 왜 중요하죠? 마술사 하면 딱 생각나는 복장이 있을 거예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 지팡이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최대한 저도 원래는 그 이미지로 가려 했다가 최대한 그 이미지를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연자 5명 중에 3명이 거의 비슷한 옷차림이세요. 최대한 그분이랑은 겹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갈색 톤에 그리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베스트까지 입은 상태에서 그 분위기에 맞게
진짜로 19세기 프랑스라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으로 의상을 맞췄어요. 의외로 의상 끝나고 의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좀 있어요. 또 이 공연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렸다. 어디서 샀냐? 네, 어디서 샀냐는 안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오, 되게 옷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죠. 그거 누가 해줬어요? 이제 앞에 영상 찍고 계신 이제 박민호 마스터. 제니 마스터님도 해주지 않았어요? 방금 그래서 이제 꺼내려고. 제니 마스터니까. 그리고 저기 이제 되게 지금 눈빛이 두려운데요? 좀 두려워요. 네, 문해트리 루카스 마스터님이 좀 옷 서치해주는데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루카스는 문해트리. 그렇죠. 비포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니야. 의상이라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주는 첫 번째 인상이기 때문에 이미지.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구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두 좀 누가 해주죠? 구두는 그쵸,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너무 고마워요. 앞에 계신 박민호 마스터님께서 또 구두를 선물해 주셨어요. 원래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에 남는 걸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살면서 구두 선물 처음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해줄 일은 없어요. 네.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족쇄.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해드려야죠. 넌 노예다. 네, 공연 보러 오시면 제 구두도 한 번씩 봐주세요. 거기 뒤에 보면 박민호라고 써 있습니다. 써놔야죠. 이제. 그렇군요. 그럼 지금 첫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그냥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첫 공연을 이렇게 준비하고 딱 올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심장이 진짜 철렁 내려앉는. 망해서요? 망했죠. 너무 새하얘지는 거예요. 동선이나 노래 트는 타이밍이나 이게 연습할 땐 되거든요. 근데 막상 관객 만나고 관객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첫 공에서 압도를 당해 버렸어요. 여기까지. 그 편은 다음 편에 얘기를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까지 미드나잇 파리스 25살 김성강이었고요. 공연 안 보러 오신 분은 보러 오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에 만나요.